도착하는 두 점이 BC입니다. 그랬을 때 BC의 길이의 값도 구하시고요. 삼각형 OBC의 넓이의 값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O2에서 출발하는데 도착점의 좌표가 BC로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BC 안 보이는데? 아, 32분의 5의 확률로 도착하는 지점을 찾으라고? 다른 데는 32분의 5의 확률이 아닌가 보지? 그러면 일단 5번 이동해서 갈 수 있는 점이 어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이 점인가? 이 점 5번 만에 갈 수 있고, 이 점도 5번 만에 갈 수 있는 거 맞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러면은, 이 점은 5번 만에 갈 수 있나? 이 점은 5번 만에 못 가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5번 만에 갈 수 있네, 이 점도? 찬진이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왜 안 듣고 있죠? 저는 확통 안 들어가요. 네가 보는 학교들은 확통이 안 들어가? 어느 학교가? 찬진이 너 숭실대, 광운대, 아무도 안 썼어요. 아니지. 찬진 서울과기대, 세종대, 가천대, 인하대. 잠깐만. 찬진아, 네가 보는 학교들이 수학이 포함된 학교들이 있어. 그냥 수학이. 네. 너 지금 가천대 썼잖아. 네. 세종 가천대 하나밖에 없네. 수학이 포함되는 데가. 경우의 수는 수업 들으시고요. 확률과 통계하고 있을 때는 다음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계세요. 네. 과기대, 서울과기대 기아 있냐고? 서울과기대는 기아 안 들어가. 경우의 수는 들어가요. 경우의 수는 시험 범위에 포함돼. 수만 포함. 수학이 들어가, 수학이. 고등수학 상하가.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시험 범위를 지금 학교마다 얘기해 놓고서 그 시험 범위 초과한 범위를 시험들 내기도 해. 그래서 실은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들을 때. 그래서 지금 당신 같은 경우도 저번에 성신여대가 확통 시험 안 낸다고 했다가 확통 냈었거든. 숙명여대도 그렇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그래서 지금 확통을 하는 거거든. 근데 확통까지 안 낸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적분까지만 낸다고 해놓고서 기하 내용 중에 속도, 가속도, 벡터에 관련된 문제 또 출제하거든. 그래서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해. 자, 네 번만 이동할 수 있는 점에 잡힌 여기까지 네 번만 이동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 점은 이동할 수 있나? 6개 점들은 다 네 번만 이동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점까지 이동하는데 확률의 값을 좀 구해보려고요. 이 점까지 이동했을 때 확률의 값이 몇이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점까지 갈 확률의 값은 3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의 값이 누구지? 이 점까지 가는 게 경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된 4칸짜리 사각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똑같은 걸 포함한 순위로 생각했을 때 A하고 B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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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니까 이게 1팩, 4팩분의 5팩이어서 이게 5가지인가? 그럼 이 확률의 값이 네, 요게 확률의 값이 32분의 5겠네. 이 점 좌표가 B점이라는 얘기네. 그럼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점 좌표의 값은 어디가 시점이야? 여기가 시점인가? 네.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도 똑같이 같은 방법,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서술할 때는 마찬가지로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시점이니까 BC의 길이 값이 알고 싶습니다. 원의 반지름 값은 1이었습니다. BC의 길이가 몇이죠? 원의 반지름 1이었다고요. 네, BC의 길이 값은 6입니다. 높이의 값이 몇이야? 삼각형 O2 BC의 높이의 값은 몇이에요? 네, 높이의 값 5네요. 이등변 삼각형인 것 같은데 높이의 값이 5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의 값은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갔습니다. 1-3번이 5일에서 출발하고 나서 아이씨 날파리 새끼 왜 나한테 가 5일에서 출발해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D에 도착한 사건이 D하고 1하고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D점에 도착할 확률의 값도 구할 거고 E점에 도착할 확률의 값도 구해서 대충 나누기 하면 되는 건가요? 제일 처음에 D점에 도착할 확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D점에 도착하려면은 5, 1에서 4번 만에 5, 1에서 4번 만에 D에 도착하려면은 확률이 몇이야? 한 가지 방법으로 갈 확률의 값이 16분의 1이죠. 2분의 1 4번 곱해서. 그런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팩을 1팩, 3팩으로 나눠서 4가지인가요? 그럼 여기서 5, 1에서 D까지 갈 확률의 값은 몇이야? 4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P에서부터 2까지 갈 확률의 값을 구하시라고요? P에서 2까지 갈 확률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P에서부터 2까지 갈 확률의 값은? 이걸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따로따로 구해야 되나? 여기서 여기까지 갈 확률의 값 2분의 1이죠.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의 값은 몇이야? 네, 이건 100% 이렇게밖에 갈 수 없으니까 이건 1이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확률의 값이 몇이에요? 네, 위아래로 갈 수 있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 확률의 값은?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는 건 8분의 1인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갔을 때 확률의 값은 2분의 1. 여기 확률의 값은? 그 다음 여기 확률의 값은? 다시 여기 확률의 값도 2분의 1인가요? 그 확률의 값은 16분의 1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이 또 있네. 또 다른 길은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가요? 그것도 16분의 1이야?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위로 갔다가 밑으로 이것도 또 있네. 여기서 2분의 1로 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이런 방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찬진아,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음 문제 좀 이따 풀 거니까 다음 문제를 풀어보는 건 어때? 자, 지금 선생님은 그래서 P2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5, 1에서 출발해가지고 2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꼭 경유하는 점이 있어. 2로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꼭 경유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꼭 경유할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이 점 좌표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P1이라고 얘기하고 이 점 좌표를 P2라고 얘기한다면 5, 1에서 출발해서 P1을 거쳐서 2로 올 확률의 값을 구할 생각이야. 그렇다면은 5, 1에서 출발해서 P1을 거쳐서 2로 도착할 확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5, 1에서 P2를 거쳐서 2까지 올 확률의 값을 따로 구할 생각이고 두 개의 확률의 값을 더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5에서 P까지 갈 확률의 값을 구하려고요. 5에서 P까지 갈 확률의 값은 몇이야? 5에서 P까지 갈 확률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1인가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P1까지 갈 확률의 값은 몇이지? 아니다, 선생님이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그지? 5, 1에서 P까지 갈 확률의 값은?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두 가지밖에 없나?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값이 헷갈리네. 위로 가는 녀석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4분의 1?
밑으로 갈 확률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인가? 그럼 8분의 1. 그 다음 P에서부터 2까지 확률의 값은 5에서 P2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하려고요. 5에서 P2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5에서 P2로 가기 위해서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또 있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뭔가 느낌이 싸한 느낌 애들 하나 더 있는 거지. 8분의 1. 또 있나?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으니까 그 다음에 P2에서 2로 갈 확률의 값은 앞에 거의 확률의 값이 8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뒤에 거의 확률의 값은 8분의 4분의 1? 아니 2분의 1인가? 이건 4분의 1?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16분의 얘는 16분의 그럼 답이 뭐라고요? 7분의 4? PD가 왜 16분의 4? PD의 값? 네 가지 아니었어? 저기 P에서부터 D까지로 갈 확률의 값은 여기가 끊어져 있구나. 네 가지가 아니구나. 이 한 가지를 빼야 되는구나. 갈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두 가지, 또 뭐가 있어? 두 가지 말고 밑으로 갈 수 있다고? A로 지나서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는 한 가지하고 이렇게 가는 한 가지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입니다. 저기 끊어진 데가 확률이 1이니까 확률이 위아래가 확률이 달라지는 거지? 확률값으로 계산해야겠다, 이것도. 확률값으로 계산하면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1, 2분의 1, 2분의 1 네. 다 더하면 8분의 1 네. 밑으로 갔을 때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16분의 1 두 개 더해주면 16분의 네, 이거 고칩시다. 그럼 확률값이 약분했더니 누구죠? 7분의 3이 답인가요? 요거 좀 그지 같다. 여기 끊어져 있는 바람에.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O1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D로 도착할 사건이 PD분의 P, 이거 아니지. 네 번째 거. 첫 번째 던져서 출발점을 정한 다음에 두 번째 던질 때부터 이동할 겁니다. 동전을 첫 번째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은 O2에 출발하고 뒷면이 나오면은 O3에 출발할 겁니다. 출발점을 정한 다음에 동전을 6번 더 던져서 F에 도착했을 때 O3에서 출발했을 확률값을 구하라고? 그럼 조건 범위를 구하는 거 아닌가? 네. 에어컨 틀어야 되겠지.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도착점이 누구로 도착한다고요? 6번 이동 만에 F로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출발점 좌표는 O2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이건 동전을 던졌을 때 뭐가 나왔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 이 점에 출발할 확률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또 이 점에 출발할 확률의 값도 뒷면이 나왔을 때 최초에 던진 게 뒷면이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앞으로 총 던지는 횟수는 6번을 던질 생각입니다. 6번을 던져가지고 F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O2에서 F로 갈 확률의 값을 구한다면은 또 우리가 구할 확률의 값은 O3에서 F로 갈 확률을 구할 거죠? 지금 문제는 이거 두 개 합한 것뿐에 O3에서 출발할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했나? 두 개 더한 것뿐에 O3에서 출발할 확률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조건 방위를 구하는 중입니다. 그럼 첫 번째, O2에서 P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인가요? 이건 구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끊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전체 이동하는 칸수가 몇 칸이야? 전체 이동하는 칸수가 6칸? 6칸이니까 확률의 값은 6칸 가니까 64분의 1인데 최초에 던져서 안면이 나왔어야 되고 64분의 1의 확률로 6번? 그럼 이게 몇이야? 128분의 6? 두 번째 거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상황이 좀 다른데 출발하는 게 O3에서 출발해가지고 F로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만에. 6번에 도착할 수 있는 거 맞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맞네. 여기서 1로 갈 수 있나요? 오른쪽 위로만 갈 수 있지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는 없죠. 위로 왼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6번 만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뭐가 있지? 이렇게 가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아, 밑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반드시 가는 거 말고 뭐가 있지, 길이? 없어? 그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한 가지인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2분의 1 확률로 뒷면이 나왔어야 돼.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 64분의 1 확률로 쭉 올라가기만 해야 돼? 그럼 이어서의 값은 128분의 1인가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할 확률의 값은 조건 확률인데, 근데요. F에서 F까지 갈 때요. 저희 D랑 F 위로 갈 때요. 저기서 위로 가도 밑으로 가는 건 똑같이 세야 되나? 아, 선생님 또 이걸 또 착각했구나. 마지막은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 아니지. 이건 1이지. 마지막 확률이 1이지. 아, 그럼 이게 경우의 숫자가 128분의 6이 아니겠구나. 에이, 그럼 첫 번째 확률의 값이 2점을 지날 때 또 2점을 지날 때 2점을 지날 때가 상황이 다른 거지. 그 O2에서 출발해가지고 위에 있는 점을 지날 때 확률의 값은 그지 같아. 여기까지는 확률의 값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개죠. 이거는 2분의 1, 지금까지 32분의 1. 근데 이게 확률의 값이 1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확률의 값이 32분의 1? 요 확률 하나가 달라지네. 첫 번째 저렇게 가는 확률의 값이 32분의 1이었어. 근데 이 길이 아니고 나머지 길들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이렇게 가도 되나? 이거 한 가지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건가? 다르게 갈 수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의 점을 지나는 경우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그렇다면 밑에 점을 지나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D점하고 E점까지 오는 게 중요한 거지? D점하고 E점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오는 거라서 이건 이렇게 풀어도 괜찮나? 그럼 이 확률의 값은 5칸 가니까 32분의 1한테 가지 숫자 5가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도 2분의 1 곱해야 되고 이건 1을 곱해야 되고 이건 2분의 1을 곱해야 돼? 앞에 건 1 곱했으니까 안 쓸게요. 뒤에 거만 2분의 1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통분했더니 64분의 2 플러스 5? 맞아요? 앞에 거는 1만 곱해야 되고 뒤에 건 2분의 1만 곱해야 되잖아. 2를 선택할 때. O2를 선택하면 2분의 1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64분의 7한테 128분의 7이에요? 뭐야, 왜 똑같아? 아까랑 똑같잖아. 네, 하지 없습니다. 아까처럼 풀어도 128분의 7, 지금처럼 풀어도 128분의 7이네. 우리가 지금 구하는 1-4번 문제는 조건 확률인데 분모의 값은 두 개 더한 것뿐에 분자값이 누구라고요? O3에서 출발할 확률값을 구하라고 했어? O3에서 출발할 확률값은 128분의 1? 그 확률값은 8분의 1인가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만 봅시다. 이제 다섯 번째 거는 새로운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거는 9개의 원이 있습니다. 9개의 원들이 이 위아래 방향으로 9개씩 계속 쭉 있습니다. 그랬을 때 O4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전을 2n번 던졌을 때 그때 GN까지 도착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G7이면은 14번 던지라는 얘기고 G8이면 16번 던지라는 얘기네. 근데 이 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G7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G7에 도착하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번 던져야 돼? 그런데 이 녀석의 값들이 다른 길로 가도 되잖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13번, 14번? 그럼 갈 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거든? 그럼 어떻게 가지? 이 녀석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예를 들어서 점의 좌표들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9개 점을 찍었거든? 5, 4라고 하는 점에서 G2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해 보려고 해. 지금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가도 되죠?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훨씬 쉬운 문제네. 다른 경로로는 못 가. 다른 경로로 가게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오로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 같거든. 이건 어차피 여기가 지금 직선거리로 두 칸짜리를 가게 되면은 직선거리로 두 칸짜리로 가게 되면은 여기가 두 칸인 건가요? 그럼 여기를 A하고 BB라고 인식한다면 가지 숫자는 2팩 2팩분의 4팩인 건가요? 그리고 확률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네. 무조건 확률은 2분의 1이네. 끝없이 경로가 다 있으니까. 그럼 확률의 값은 2분의 1의 4승이겠네. 이게 확률로 친다면 이게 뭐라고? P, G2라는 확률이라고? 그러면 P, G4라고 하는 확률 값은 G7의 값은 확률의 값이 뭐라는 얘기예요? 14칸을 갈 건데 A라고 하는 게 14개 있고 B가 14개 있다는 얘기죠? 아니야. A가 7개 있고 B가 7개 있다는 얘기죠? 전체 14칸을 가려고 하는데 A가 7개, B가 7개 있습니다. 확률의 값은 2분의 1의 14승인가요? 그 다음 P, G8의 값이면 총 16칸을 가야 되는데 A의 값이 8개 있고 B의 값이 8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률의 값은 2분의 1의 16승입니다. 이걸 두 개를 나누기 해가지고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7팩, 7팩, 8팩 약분했습니다. 남는 건 8 곱하기 8이 남았고요. 약분했더니 16 곱하기 15인가요? 두 개 약분해주면 4분의 1이 남아요? 그러면 4 약분했더니 4 그럼 20분의 64인가? 60분의 64? 4로 약분했습니다. 15분의 16이 답이에요? 자, 이제 확통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찬진이 두 번째 거 손을 대봤나요? 지금 3번 2-3번? 2-1번 네. 2-1번에 3번? 자, 제시문을 읽어봤더니 제시문이 내용 정리밖에 없습니다.
가에서는 사인 법칙 설명하고 있고요. 삼각형의 넓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15도, 75도, 105도에 대해서는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까지 했으면 외우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덧셈 정리로 계산한 줄 한 줄 쓰셔야지만 그 가산점을 줍니다. 점수를 보통 3점, 4점 그렇게 점수 배점의 기준이 있거든. 제시문을 구태 여기했으니까 사인 75도를 외운 값을 쓰지 맙시다. 자, 문제의 설명이 선분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가 있다고 합니다. AB 길이의 값이랑 PQ 길이 똑같다고 합니다. P점 좌표의 값은 루트 6이라고 얘기했고요. A점 좌표는 모릅니다. 근데 기울기가 루트 3짜리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이 지금 기울기 값이 루트 3입니다. 그럼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인가요? 여기 있는 각이 그게 60도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P점, PQ라는 선분 위에 B점 좌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PQ 위에 B점이 놓여져 있고 B점의 좌표에서 세타라는 각을 이루게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세타의 값은 뭐 바뀌나 봅니다. 이 세타가 달라지면 A점 움직이겠네요? 그런데 AB라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고정된 길이입니다. AB의 길이 값은 루트 6이라는 길이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길이의 값을 여기 위에는 Q점에 좌표가 있는데 Q점부터 P점까지 여기 길이의 값도 또 루트 6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매한 길이입니다. 즉 P에서부터 B까지 길이는 모른다는 얘기잖아. 각의 크기가 세타였을 때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세타의 값이 45도라고 한다면 AC라는 길이하고 BC라는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 길이를 알고 있을 때 AC 길이 알고 싶습니다. BC 길이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는 건 꼴랑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각도를 알아야 되겠네. 사인 법칙을 쓰려면 여기는 이 네 각의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A, 각 B, 각 C라는 각의 크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구하기 쉬운 건 여기 각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90 세타? 여긴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누구지? 여기 전체가 90도라며 수선발 내렸다며. 그런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세타니까 여긴 누구예요? 네, 여기 60 세타라고요? 여기 60 세타면 90도에서 60 세타를 뺐습니다. 그럼 두 개 더했더니 90 세타하고 30 플러스 세타를 두 개 더하면 120? 120은 여기 각은 60도로 고정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60도입니다. 그런데 세타의 값이 45도였을 때 길이의 값을 구하라니까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죠.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쓰려고 합니다. 먼저 사인 60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루트 6으로 고정되어 있나요? 이게 뭐지? 외접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지름인가요? 사인 법칙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45를 대입했더니 여기가 45도죠? A란 각이 45도였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값이 그 다음 각이 누구지? 세타의 값이 45도니까 75도예요? 사인 75도를 마주보는 길이의 값이 A씨입니다. 요것만 계산 좀 해놓을까? 사인 60의 값이 2분의 루트 3 계산했더니 범수 계산했더니 사인 45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의 값이 누구라고요? 사인 75도는 알고 있지만 반드시 한 줄 쓰셔야 됩니다. 제시문 나에서 사인 75를 갖다 구할 때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풀려고 하니까 30도 플러스 45도로 풀 생각입니다. 하지만 난 귀찮습니다. 누구라고요? 당신들은 이렇게 푸실 거죠? 덧셈 정리로? 꼭 계산, 중간 계산 과정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한 줄만 쓰신 다음에 덧셈 정리 공식 이용해서 풀었다는 흔적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건 못 해먹겠다. BC, AC 값이 몇이야? 2루트 2 곱하기 사인 75도라고요? 2분의 2루트 3 플러스 이거 믿어도 돼요? 그럼 루트 3 플러스 1인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45도였을 때 삼각형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45도였을 때 삼각형 넓이 값을 구할 건데 여기가 지금 45도 여기 길값은 AC 길이값이 루트 3 플러스 1이라고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 여기 길이값이 너무 BC 길이값 2였나요? 아, 쉽구나. 제시문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두 변 길이하고 사인값 사용해서 풀라고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사인 60의 값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답인가요?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왜? 뭐 잘못했어? 네, 잘못했어요. 미쳤어요. ABC가 아니었군요. APC의 넓이를 구하라고요? APC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이건 좀 어려운데? AP 길이가 필요한 거죠. AP 길이가 필요하면 AP 길이를 무슨 재주로 구하냐? 이것도 사인 법칙, 삼각형 ABC의 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45도를 대입했더니 여기가 15도인가요? 삼각형 APB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15도를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AP? 난 AP만 알면 되겠는데 여기 각이 몇 도지? 120도를 마주보는 녀석의 값이 루트 6? 사인 15도가 누구예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사인 120이면은 2분의 루트 3? 그럼 이게 지금 2루트인가요? 2루트 2한테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곱했습니다. 루트 3 마이너스 1? 그냥 루트 3 마이너스 1인가? 이제 끝났습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AP 길이의 값이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B 길이의 값이 루트 6. 사이에 있는 각의 크기가 사인 45도인가요? 몇이야? 2루트 3을 곱했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이거라고? N은 나오고 이 약분해요? 아닌데 이 하나 남는데? 아 이거지? 네, 이게 지금 두 번째 넓이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는 증명하라고 합니다. 왜 삼각형 ABC의 외조건의 반지름 길이가 일정한 거지? 외조건의 반지름 길이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세타라는 녀석의 값으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풀어줬잖아. 45도로 풀지 않고. 여기 위에 각이 누구로 확정돼 있죠? 각 ABC라는 각의 크기가 60도로 확정이 돼 있고 3분 AB라는 길이의 값이 루트 6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세타라는 녀석의 값이 제 아무리 변해도 이 두 개 값은 확정인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 따르면 지름의 길이의 값은 사인 60분의 무조건 루트 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의 값이 일정한가요? 요 사이의 세타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타의 값이 변할지라도 이거 두 개는 고정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라고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2-2번 문제가 좌표 평면상의 시커먼, 이거 좀 그지 같아 보인다. P점 좌표가 10입니다. 아까는 루트 6이었었는데 P점 좌표의 값이 지금은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시커마 0입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선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는 기울기 값이 루트 3이었는데 지금은 기울기 값이 1이라고? 그럼 X축과 이루는 가격 크기가 몇 도란 얘기야? 45도란 얘기인가요? 여기 가격 크기는 45도입니다. 그런데 세 점 ABC라는 점하고 ABC? 아까랑 비슷하게 A점, B점, C점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 점이 C점인데 나중에 C점에 대해서 C2라는 이름을 붙여줬나봐. 지금 이 삼각형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인 것 같아. 처음에 설명은. 그리고 왼쪽 밑에 있는 가격 크기는 똑같이 세타입니다. 앞에 문제랑 똑같습니다. 각도만 60도에 저 세타에서 뭐였지? 아까 여기가 60도에 45도로 각도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AB 길이하고 AB 길이의 값은 10이라고 얘기했고 PQ 길이 값도 10이라고 얘기했고 OP 길이 값도 지금 1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타라는 각도가 지금 달라질 때마다 세타가 달라질 때마다 C점 좌표는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먼저 세타의 값이 45도인 것부터 가볼까? 세타가 45도가 되면은 A점하고 P점이 일치한다는 얘기인가? 세타가 45도가 됐을 때는 A점하고 C점 좌표 일치할 것 같습니다. P점 좌표 일치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세타가 45도면은 A점, P점 일치할 것 같고요. 세타가 빵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지? 세타가 빵도가 됐을 때는 A점 좌표는 원점으로 온다는 얘기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랬을 때 점의 좌표들을 구하세요가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30도였을 때는 이게 그냥 30도로 생각합시다. 가운데 그림. 그럼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건 당장 난 C1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겠다. C1 값은 누구야? 여기가 A1이라고 한다면 빵도였을 때 A1이라고 한다면 0,10이겠네 C1은. 왜냐면 이 삼각형이 직각이 되면 삼각형인가? 이것도 수선이라며. 이거 다 수선 내린 거거든. C1이라는 점에서 수선발 내린 점의 좌표가 P점에 꽂히기 때문에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어서 0,10이겠네요. 근데 그 다음이 30도였을 때 C2라는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합시다. 30도였을 때 C2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서술은 상당히 많이 서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거는 AB 길이 알고 있죠. 세타가 30도라고 한다면 여기가 몇 도야? 외곽이 45도니까 여기가 30도라고 한다면 여기는 15도인가요? 수선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가격 크기는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가격 크기 60도인가요? 60도 75 더했으니까 135? 여기 가격 크기는 45도인 거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똑같이 앞에 문제랑 똑같이 사인 법칙만 적용하면은 길이값을 구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는 요만큼 AC2의 길이값을 가지고 y좌표 구할 거죠? 사인 법칙 사용하겠습니다. 사인 45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몇이라고요? 사인 45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AB 10이고요. 그리고 사인 75도를 마주보는 길인가? 사인 75도를 마주보는 길이의 값이 이걸 알면 우리는 C2의 y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산수가 좀 더럽네요. 야, 얘가 10루트 분모값이 4분의 10루트 2 곱하기 4분의 못해먹겠어 2약분했고 또 2약분하자. 그럼 남는 게 누구야? 그럼 이 점의 y좌표의 값은 지저분하긴 하지만 y좌표를 구했습니다. 5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값 구했습니다. 근데 또 필요한 녀석의 값은 a점 좌표 필요한 거잖아. a점 좌표의 값을 먼저 주로 구하지. p점 좌표의 값이 10,0인 건 알겠는데 p점이 10,0이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밑에 사인 법칙? 밑에 있는 삼각형의 사인 법칙 적용하겠습니다. 45도니까 135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내가 AP를 알고 싶으니까 15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근데 AP 길이만 알면 P 값에서 AP 길이만 빼면 A점 좌표 나오는 거죠? 그래서 AP 값 구하고 있습니다. 사인 135도의 값은 2분의 루트인가요? 이 값은 똑같이 10루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인 15도의 값은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거 가운데 부호만 바꾸면 되겠는데? 그래서 AP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은 5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AP 길이 이거면 A점 좌표를 구하려면은 P점 좌표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야 돼? 10에서 이걸 빼고 있습니다. 15 마이너스 5 루트 3인가? 15 마이너스 5 루트 3을 5로 묶읍시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이번엔 세 번째 P3라고 하는 점으로 C3이라는 점으로 가겠습니다. C3은 X좌표가 누군데? C3이 이거라며. X좌표의 값은 10으로 확정되어 있네. 그런데 P에서 Q가 길이가 몇이라고? 그럼 10대 10대 1대 1대 루트 2니까 45도짜리 삼각형이니까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첫 번째는 점의 좌표만 구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방금 점을 써먹는 건가? 중3짜리 애들이 풀만한 2차 함수의 문제를 출제했네. 근데 중3처럼 풀지 않고 새롭게 풀어볼까? 이미 우린 잘합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에 충분히 연습했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에서 A, B, C를 더한 값이 알고 싶거든? 그런데 지금 6대2 범위 14, 10대2 범위 14 최고참 계수는 모릅니다. 식을 어떻게 세울 거죠? 최고참 계수는 모릅니다. X-6이랑 X-12라고 적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이러면 6대2 범위 14, 10대2 범위 14인 거죠? 여기다 0,10을 대입하면 되나요? 0,10 대입했습니다. 0,10 대입했더니
그럼 2항이 때문에 마이너스 i의 값은 a 값 이제 하나 구했습니다. 아이씨, 근데 우리는 뭐 대입한 게 답이야? x한테 1 대입한 게 답이야? x한테 1 대입했습니다. x한테 1 대입했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45a 플러스 14. 우리가 구하는 건 45a 플러스 14. 마이너스 15분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답이 11인가요? BC 구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지 맙시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fx 위에 있는 점 C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세요. 아이씨, 구해야 돼, 귀찮게. 이건 좀 귀찮은데. fx의 값이 마이너스 15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15분의 16x 뭐라고? 60a 60a 마이너스 4 플러스 10 도함수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15분의 2x 플러스 15분의 16 접선의 기울기는 빵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빵 대입하면 누구야? 15분의 16이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문제는 접선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15분의 16이고 y절편의 값 이미 10이었어요? 네 번째 거는 2번에서 구한 fx라는 녀석과 x축 그리고 0과 10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건 인테그럴 0부터 10까지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x축 위에 있어 아래 있어 0부터 10까지 0,10, 6,14, 10,14 x축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x축 위에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는 계산 생략해도 괜찮을까요? 이것만 적분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x축 밑에 있는 그림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도 2022년도 항공대 문제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항공대 문제 끝내버리려고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혁아, 네. 너가 시험 볼 거잖아. 네. 너 열심히 잘 듣고 있나요? 이미 합격이에요. 아, 이미 이 정도 레벨이면 합격이에요? 쉬운 시험은 꼼꼼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지 잘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걸 제대로 다 설명해야 돼. 자, 근데 이미 합격인 거에 좀 모순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분수함수입니다. 수학원입니다. 분수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시그마 설명하는 것 같고 세 번째 거 극한값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은 분모의 최고차기에서 나누기 한 다음에 극한값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참 빨리 잘한다. 문제 1번 문제 요구한 거는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다음에는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분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 분수함수랑 그 그래프에 있는 an이라는 점에서 x축까지 거리랑 y축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때 거리값을 구하세요. 거리값에 대해서 시그마 값을 계산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서 무슨 생각이 들어? dn을 구하기 위해서 그림을 꼭 그리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면 그림을 그리지 않고 말로 서술해도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느끼셨나요? 쌤이 물어본 질문은 an이라는 점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n이라고 하는 점의 정체는 뭔데?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정근선 확인했습니다. 정근선의 값이 누구죠? 분모의 값이 빵 되는 값이 x의 값이 2n인가요? y의 값은요? x 앞에 있는 계수 비교해서 y는 1인가요? 그러한 분수함수에 대해서 몇 사분면 쪽에 그리는 거지? 모르잖아. 너 찍었잖아 지금. x-2n의 값이 몫의 값 1입니다. 분자에 남는 값이 누군데요? 네. 분자의 값이 양수값인가요? 양수값이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쪽에 그릴 생각입니다. 근데 2n보다 오른쪽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2n보다 오른쪽에만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 분수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 x축까지 거리의 값이랑 y축까지 거리가 똑같은 점의 좌표가 하나 있다고? 여기 길이 값이랑 여기 길이 값이 똑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너희는 이 점을 어떻게 구할 건데? 아, 당연히 y는 x를 생각해야지.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빨간색 길이가 똑같다고 한다면 이 점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y는 x라는 라인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점의 좌표인 이 빨간색 요점 좌표, x좌표, 이거랑 x랑 똑같다고 놓고서 연립해서 근을 구하는 거죠? 갖다가 놓고 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모값 곱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x인가? 나 갖다가 놓고 2항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맞아요? 인수해 되나 이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하고 n하고 그럼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x값이 뭐뭐 있다고요? 마이너스 n의 값은 좀 이따 여기 있는 분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인가 보죠? 그런데 뭐지 왜 날파리 자꾸 나한테 와? 자, 우리는 마이너스 n을 버리고 이 점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an이라는 점의 좌표는 3n 플러스 1, 3n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은 거리를 구하라고요? 거리 누군데요? 거리 자체가 3n 플러스 1인가요? 점의 좌표가 3,3이면 여기 빨간색 길이 값은 3인 거죠? 그 3n 플러스 1만 대입해서 시그마값 계산하러 갑니다. 답이 뭔데요? 지금 좀 답이 나왔어야지. 네, 답이 50인가요? 앞에 거 45, 뒤에 거 5니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당신들이 먼저 풀어본 다음에 풀어줘야 돼. 1-2번은 뭔가를 요구해, 니네한테. 자, 문제가 요구한 거는 분수함수가 있다면서요. 분수함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점근선의 값이 2분의 15하고 빵인가요? 2분의 15면 7.5? 분수함수의 값이 몇 사분면이죠? 1사분면 쪽이랑 3사분면 쪽에? 근데 다음 녀석의 값은 직선이라면서요. 직선이 지나는 점의 좌표 절편값이 누구예요? 여기서 기울기 1인선이 있다고요? 그럼 이건 점대칭인가? 직선도 2분의 15,0대칭이고 분수함수도 2분의 15,0대칭이죠? 점대칭인데 점대칭인 두 개의 함수의 함수값들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대입하는 게 뭐 대입하는 건데? 여기서 이 함수값에 대해서 일반항의 값은 함수값이 일반항이라고? 1부터 대입하라고? 그럼 1 대입하게 되면은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함수값이랑 여기 있는 함수값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야? 이 점의 y좌표 두 개를 더한 녀석이니까 음수값이겠네? 근데 2분의 2분의 15대칭이라며. 2분의 15대칭이면은 1하고 2분의 15대칭인 게 누군데? 1하고 2분의 15대칭인 게 누구냐고? 14야? 14하고 1의 평균값 2분의 15니까? 그럼 14를 갖다 대입한 이 함수값이랑 14를 대입한 이 함수값은 서로 부호만 반대겠네? 이 함수값들 두 개 더한 녀석은 이 함수값 두 개 더한 녀석이랑 부호만 반대겠네? 또 2 대입한 거랑 13 대입한 거랑 같은 절대값이 같은 거겠네?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H1의 값이랑 A1의 값이랑 A14를 더한 녀석의 값은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A2의 값이랑 잡았어? A7하고 A8을 더한 것도 0인가요? 다 0이기 때문에 결국 구하라고 하는 건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네, 15번째 항을 구하라고요? 그럼 15만 대입하면 되겠네. 두 개한테. 첫 번째 건데 15 대입하면 누구죠? F한테 15 대입했더니 2, G한테 15 대입했더니 그 답이 2분의 19가 답이라고요?
네, 점대칭이라고 하는 거에 센스를 알란 얘기네. 혹시 모를까봐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얘기를 해봅시다. 뭐야? 말해. 이 녀석은 fx가 a, b 대칭의 함수인 거죠. 대입하는 값의 평균값이 누구예요? 대입하는 거의 평균값이 a인가요? 함수값의 평균값은? 네, 적분할 때 요긴하게 써먹는데.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3번 문제는 분수함수가 있는데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A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고 B점 좌표의 값은 A, 저렇게 되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PQ입니다. 그때 A점에서 X축에 내린 수뇌발은 A-, B점에서 Y축에 내린 수뇌발은 B-.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극한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만 그리지 말고 그냥 풀어도 괜찮을까? 선생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직선부터 구할 생각이거든?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 구하는 중입니다. 기울기 값이 A 플러스 1분의 이거 통분 못하겠는데 A-1분의 3A 플러스 1에서 2A-1을 빼는 거야? 그럼 기울기 값이 A-1분의 1인가요? 지나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하겠습니다. Y-2, A-1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직선 구했고요. 이 직선이 절편값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축과 만나 생긴 점의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P점 좌표값 먼저 구합시다. P점 좌표 Y한테 빵 대입해요? Y한테 빵 대입했더니 X가 누구야? A-1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고 1을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 다음 Q점 구하고 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하겠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이항해주면은 2 플러스 A-1분의 1? A-1분의 2A-1인가? 검사해 주셔야 돼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A점의 좌표에서 X축에 내린 수뇌발이 A-라고? 이 점의 좌표에서 X축에 내린 수뇌발 A-가 누군데? 마이너스 1,요? B점 좌표에서 Y축에 내린 수뇌발 구하라는데? 네. 점의 좌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삼각형 APA-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요? A하고 A-라는 점의 좌표는 두 점이 X값이 똑같네. 그럼 두 점 사이 길이가 몇인데? 그게 밑변으로 잡을까? 높이의 값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높이의 값 어떻게 구하냐? P점 좌표 안 다음에 P점하고 X는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의 값이 높이인가요?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근데 대소관계를 모르네. A가 1보다 크다며. 이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래서 거리는 몇인데 높이의 값이? 마이너스 1이 크고 이게 더 작으니까 큰 거에 작은 거 빼요? 높이의 값이 몇이냐고요? 되신 거 맞나요? 이 값이 지금 2a-2라고 하는 넓이입니다. S2라는 넓이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S2의 값은 B, B'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Y좌표 똑같잖아. Y좌표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값은 A라고 할까요? 이 녀석은 Y가 A-1분의 3A-1이라고 한 선 위에 있는 점이고 내가 지금 Q점하고의 거리 구해야 되는 거지?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이게 더 큰가? 뺍시다. A-1분의 그럼 따라서 넓이의 값은 2 곱하기 A-1분의 A제곱 이 넓이의 값들을 나누기 위해서 극한값 구하라고요? 별것도 없네. A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S1의 값이 범수 계산해버립시다. 4 곱하기 A-1 제곱분의 A제곱인가요? 맞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극한값은 4분의 1이죠?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4번이 주연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1-4번이 분수함수가 있습니다. 1,1이라는 점이 어떤 점이죠? 점근선의 교점인가요? 점근선 교점인 1,1을 지나는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그때 fx라는 녀석과 이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겠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점근선의 교점 좌표의 값이 이 점이 P점이 1,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직선이 있다고요? 분수함수의 그림 몇 쌍면인지 확인해야 되겠는데 분수함수의 값 x-1 플러스 2 분자에 뭐가 남죠? 1이 남나요? 따라서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0대2밤 누구지? 빵 대2밤 1인가요? 빵, 1을 지나는 분수함수 너무 가까이 있는데 얘네들. 자, 그런데 문제는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이 기울기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두 개의 선이 한 선은 절편값이 2분의 1이라고? 맞나? 2분의 1 대입하면 빵인데 이 점 좌표의 값 2분의 1인데 이 점을 지난다고요? 그게 누구라고? L이라고? 이런 선이 L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M이라고 하는 선은 만난 교점이 A점과 B점이고 M은 또 뭔데? 1보다 큰 C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교점 중에. 그리고 M이라는 직선과 X축의 교점은 D점인데 넓이의 값은 2배 관계있다고?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대충 그리면 되나? 넓이가 2배, 넓이가 2배, 넓이가 2배. 성공하려나? 도대체 잘 안 보이는데? M이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M이라는 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 중에 1보다 큰 교점의 좌표값이 C점입니다. X축과 만나는 교점이 특이하다. 분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아니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D라고 얘기했거든?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BPC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 BPC라는 위의 넓이, 또 아래에 있는 APD라는 넓이의 값이 2배 관계에 있습니다. 넓이가 2배? 근데 여기 길이는 똑같은 거 맞아? B점과 A점 좌표는 P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의 값은 똑같은 거죠. 막꼭지가 가격 크기도 똑같은 거죠. 그럼 나의 바램은 여기 있는 길이의 값이 이 길이가 2배 관계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야지 2분의 1 곱하기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기 사이값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사이값에 대한 사이값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있는 PC의 길이값이랑 PD의 길이값이 넓이가 2배 관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PC 길이값의 2배한 녀석의 값이 PD 길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그러한 M이라고 하는 선이 누군지 구하세요. 뭘로 구하지? 달몽으로 푸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 높이가 몇이에요? 높이가 2인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2대 3이냐? 그죠? 여기는 지금 2대 3입니다. 그럼 C점의 좌표의 값은 Y좌표가 누구란 얘기야? C점의 Y좌표는 높이의 값이 3이기 때문에 C점의 Y좌표는 3이네.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대입했으면 좋겠는데 Y가 3 나오는 X의 값이 필요합니다. X는 2인가요? 2,3이라는 점이었을 때 2,3도 지나고 1,2도 지나는 직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가 누군데요? 기울기 1인가요? 별거 없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느낌 어때? 항공대 이제 반드시 합격이야? 2021년 것보다는 2022년 게 좀 더 어려운가? 자, 제시문 가에 따르면 항공대는 시험 문제가 좀 쉬워서 90분 동안의 문제를 풉니다. 다른 학교는 100분 2시간 이렇게 시험 보는데 항공대는 90분 동안 보더라. 자, 가라고 하는 건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할 때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적분한 게 넓이라고 얘기하고요. 극대극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적분할 때 범위를 쪼개 적분할 수 있는 거, 치환적 분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는 거의 쓸모없는 내용이고요. 함수 fx 값이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절편값을 알고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절편의 값이 빵하고 2분의 루트 3이랑 루트 3의 값에서 x축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y는 베타라고 하는 선이 있고 베타의 값이 양수입니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세 교점의 좌표를 k1, 알파, k2라고 칭하겠습니다. 대소관계는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의 값 베타랑 만나 생긴 교점의 좌표는 k1, 알파, k2의 값이 지금 베타랑 만나 생기는 교점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y는 베타라는 선이랑 y축이랑 fx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 s1, 눈에 보이는 색칠한 s1하고 s2라는 넓이가 있습니다. 그 넓이의 값이 똑같았을 때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그냥 모의고사 문제 수준인 것 같다. 자, 넓이가 똑같았을 때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fx에서 베타를 뺀 녀석을 적분한 녀석의 값이 0인 거죠? 둘러싸인 크로스로 만나는 부분에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적분한 녀석의 값 전체 범위에서 빵이죠? 근데 문제가 좀 있네. 알파 모르잖아. 베타도 모르잖아. 근데 알파 베타를 맞추라고? 이건 좀 어렵다. 어떻게 계산할지는 알겠는데 알파 베타를 구하라고? 그러면 요점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요점의 좌표가 누군데요? 이게 알파, 베타라는 점인가요? 그럼 알파 대입하면 베타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베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서 적분하세요. 내가요? 일단 손이 안 간다. 아이씨, 공통인수도 없잖아. 전개해서 묶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아니,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라는 얘기구나.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이거를? 이거, 아우씨, 계산이 쩐다, 이거. 망했다. 합시다. 0부터 알파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x의 세제곱. 두 개 더해주면 몇이야? 2분의 3 루트 3인가?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 맞아요? 그 다음 전개했더니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베타? 맞죠? 검사해주세요. 틀렸을까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럼 적분했더니 4분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의 세제곱 플러스 4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x한테 알파를 대입하세요. 이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불신이 넘치지? 이건 좀 너무하잖아. 근데 시간은 충분히 많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빵 대면 빵이죠. 이 값이 연산 결과가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파의 값은 빵이 아닌가요? 알파는 K1과 K2 사이에 알파, K1, K2 다 양수잖아. 알파도 양수고. 알파의 값 약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파의 값을 약분한 다음에 4배 합시다.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루트 3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빼기 베타? 뭐 아니, 4 곱했냐? 이제 맞아요? 이제 이거랑 연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구만. 나 이제 여기 나온다, 여기 나와. 베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알파의 세제곱, 요거만 쓰면 되는 건가?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알파.
연립해가지고 구하세요. 4배에서 뺐더니 마이너스 3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4배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6 플러스 4루트 3 알파 제곱. 4배 했더니 왜? 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계속 가요. 어떤 거? 4베타 느끼고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맞아. 그럼 4배에서 대입해서 하면 된다고? 저 베타에다가 4배 한 다음에 갖다 2분의 3으로 묶어주면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저기 1번이랑 2번 중에 거예요. 맞아요. 1번하고 2번 연립하는데 4베타랑 저 앞에 거랑 같은데 앞에 게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알파끼리 약분해서 2차 방식을 풀자고? 아, 여기까지 했는데 뭘로 풀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밀고 갈게요.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그 다음 4배 해주게 되면 아이씨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4배 좀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인가? 알파 약분했습니다. 알파를 약분해주면은 누구니?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3알파 플러스 3? 이거에서 근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가 3하고 1하고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안 되는 것 같아. 루트 3하고 루트 3하고 그럼 알파의 값은 3분의 루트 3 또는 루트 3인데 둘 중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소관계를 따지면 알파라는 녀석의 값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알파의 값은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면 나 이 새끼도 진짜 너무하네. 못하겠어. 베타 값 구했습니다. 해 빨리 니네가 해. 첫 번째가 알파 대입되는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세 번째 또 누구야?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3? 이게 몇인데? 3 하나랑 약분하고 네 그러네요. 귀찮아. 문제를 참 그지같이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2번 문제로 갔습니다. 2-2번 문제는 별개 문제인 것 같은데 적분을 하라는 얘기 같고 0부터 x의 값이 1까지 범위 사이에서 함수 fx의 값을 적분하라고 하거든?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 거야? 적분할 건데 적분할 때 뭐부터 할 거냐고. 싫어요. 제일 처음에 관찰할 내용이 있어. 뭘 관찰해야 돼 지금? t에 대해 적분해야 되는데 t 말고 x하고 t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분배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은데? 그럼 x하고 t를 분리해낼 수 있냐? 곱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로 처리하려고요. 근데 그 녀석의 값이 lnx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된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죠?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적분했더니 t한테 2x 대입해서 x 대입했으니까 x? 그 앞에 건 x lnx인가? 뒤에 거는 nt를 적분한 게 누군데? tln t 여기다 ex x만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ex 대입했더니 ex lnx x lnx 빼기 x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지워지나? 남은 게 누구라고? 빼기 x라고요? 근데 최소값 구라면서요. 최소값 구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극값 구해야 돼요? 서술할 때는 극대인지 극소인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미분했더니 앞에 거는 lnex 뒤에 거 미분했더니 속미분해야 되나? lnex 미분하면 누구죠?
x분의 1이죠. ln의 ax를 미분하면 항상 x분의 1이죠. 따라서 이 나의 바램은 요 값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로그 함수인가요? 빵 나온 게 누구죠? 맞아요? 대입한 빵 맞아요? 따라서 2 루트 2분의 1에서 음에서 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손가요? 서술 어떻게 하라고요? x의 값이 0부터 2 루트 2분의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2 루트 2분의 1부터 x의 값이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극소이자 최소라고요? 따라서 나는 함수한테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값이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데 아이씨 이것도 괴롭네. 아까 전에 lnex가 대입하면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뒤에 것도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에요? 답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답이네요. 제일 처음에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배를 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최소값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바로 미분해가지고 푸는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 한번 적분한 다음에 미분한 게 실수를 더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3번으로 갔습니다. 2-3번은 서술할 때 꼭 기재해야 될 내용이 있는 문제야. 근데 보통 애들이 풀어서 답은 구할 수 있는데 설명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서 감점되거나 틀렸다는 채점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 ABC가 있는데 대소관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ABC의 부호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fx라는 녀석의 값은 3차 함수입니다. fx가 x축과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는 ABC인데 세개의 근이 ABC인데 그때 부호가 이런지를 확인하세요. A가 양수고 C의 값이 3보다 작은지를 확인하세요. 그거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지? 아니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는 이미 뻔히 알잖아. 그때 만나 생긴 교점이 ABC라며.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이 빵보다 왼쪽에 있고 C라는 녀석의 값이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걸 증명하라며. 이걸 무슨 제조로 증명하지? 그래 사이값 정리가 제일 좋겠다. 일단은 나는 그림을 갖다 그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극점 좌표부터 구할 생각이에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극점 구하고 있습니다. 극점이 뭔데? 1과 2에서 극점을 가지나요? 그럼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알아. 1대2반 함수값이 누구예요? 2분의 5 빼기 ABC? 확인해주세요. 대충 했어요. 맞아요? 그 다음 2대2반 함수값 구하려고요. 못해갔다. 2 빼기 ABC? 2분의 1대2반면은 7 빼기 2분의 9, 7, 2분의 14. 네. 자, 이런 그림인데 근이 3개 있으면 좋겠다며. 일단 근이 3개 있으려면 우리 뭐 알고 있는데? 근이 3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알고 있냐 우리네. 근이 3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알고 있어 지금. 2분의 5 마이너스 ABC는 극대값은 0보다 크고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지만 근이 3개인가요? 그럼 우리는 ABC 고배부호를 알고 있네? ABC 고배부호가 뭐라고? 네, 이렇다고? 이건 우리가 지금 근 3개를 가지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근 3개를 가지려면 이래야 하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0보다 큰지 3보다 작은지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0하고 3 대입할까? 함수한테 0을 대입해 보려고요. 함수한테 0을 대입했습니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럼 0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함수한테 3 대입하려고요. 3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아, 이것도 못 해먹겠네. 환장하겠네. 27, 이거 몰라. 해야 되겠다. 27 빼기 2분의 81 플러스 3 대입했더니 18 빼기 ABC 45, 90,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럼 2분의 9 빼기 ABC면 양수야, 함수야? ABC는 안다며. 양수야, 함수야? 양수요. 양수인가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3 대입하면 양수라고? 혹시 여기가 0이라며? 3은 어딨어? 아이씨, 3이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아, 2가 극소에서. 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구나? 그래서 3 대입하는 셋값 여기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고서 그러니까 C는 3보다 커요. A는 0보다 크고 C는 3보다 작아요. 라고만 답하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꼭 얘기해야 돼. 뭘? 0 대입한 녀석의 값이 음수고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과 1 사이에 A라는 근이 첫 번째 근이 있다고? 그리고 2 대입한 녀석의 값은 음수고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양수값이어서 2하고 3 사이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때 제일 큰 근의 값이 있다고요? 그래서 A의 값은 0보다 크다, C의 값은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를 멘트를 날리지 않으시면 그걸 물어본 요소이기 때문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은 아주 유명한 증명이어서 이건 너희들이 본 적도 있을 거고 잘 풀 거라고 난 판단합니다.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좌변값을 가지고 우변값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주 유명한 문제야. 적분 파트에서. 미적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보자마자 꼭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런 문제? 그럼 찬진이의 위력을 한번 봐보자. 찬진은 어떻게 해? 너의 계획 뭐야? 이런 거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뭐해? 치원해. 치원할 건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 그러면 수진이하고 주혁이하고 정우는 내가 가르친 적 있거든. 자, 어떻게 뭐부터 할 거야? 이런 문제를 만나면 나는 이걸 주목해. 어? 넌 왜 0이야? 아, 0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갠 다음에 치환하는 얘기인가 보다. 0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갠 다음에 치환해 볼 생각이야. 이건 아주 유명한 문제 풀이 형태야. 배고파. 자, 이렇게 할 거고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뒤에 거는 뭐 얼추 0부터 범위도 비슷한 거니까 뒤에 건 손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앞에 걸 손볼 생각이야. 근데 앞에 걸 손볼 때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손을 보거든. 선생님 지금 치환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란 녀석의 값을 마이너 t라고 치환하려고 해. 그럼 dx의 값이 마이너 dt인가요? 적분하는 범위의 값이 뭘로 바뀌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값 대신에 x 대신에 대입했더니 t는 빵 대입한 빵이잖아. 근데 분모의 값이 1 플러스 2022에 분자의 값이 분자의 값은 그냥 t의 거듭적으로 써도 괜찮나? 마이너스 t의 값을 대입해서 2022번 짝수만 곱했으니까 그런데 dx의 값을 마이너스 dt라고 써야 된다고?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할 건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근데 뭔가 찝찝한데?
얘는 마이너스 t, 이건 플러스 t인데 얘는 또 없다고 얘는? 뭐지? 그래서 분자 분모에 여기는 분자하고 분모에 2022에 t승을 곱하려고요. 이걸 곱하게 되면은 분모의 값이 2022의 t승 플러스 1분의 2022의 t승 곱하기 sin t의 2022승? 이제 끝났다 이제. 이건 범위가 똑같아? 범위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도 돼? 하나로 합치면은 인테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똑같은 게 계수로 존재해? 그럼 지워지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 맞죠? 이런 녀석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지수함수의 형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해. 0에 주목을 해서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두 개 범위 쪼개서 푸는 문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거 시험지 2023년 항공대 문제로 가겠습니다. 나 엄청 서둘러서 했는데도 다 못 끝내네. 2023년 항공대라고 써놨어?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이게 뭔지 몰라서 복습 못하면 어떡하냐? 2023년도 항공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 건 넓이, 세 번째 건 탄젠트의 덧선 정리까지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풀려고 하는 게 첫 번째 거는 우리 되게 잘하는 건데, 두 번째 것도 잘하는 건데, 세 번째 게 좀 불편하긴 하겠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거 문제를 보고 화면을 깨끗한 화면에서 풀어야지. 자, 자연수 n값에 대해서 0, n이라는 점에서 로그함수에다가 그어준 접선의 절편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요 여백 정도면 충분할까? 줄여서 접점좌표 가정하겠습니다. 접점 뭐라고 가정할 건데요? 접점좌표를 t, lnt라고 가정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값은 누군데요? 그래서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다 서술하세요. y-lnt 기울기 t분의 1 x-t 지나는 점의 좌표가 0, -n 0, -n 대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1인가? 그럼 내가 지금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지? 접선의 x절편? x절편? y한테 빵 대입한 거? y한테 빵 대입한 x절편이 누군데?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 구하고 있습니다. t 빼기 tlnt인가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요 녀석의 값을 n이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지금 t라고 표현됐잖아. 어떻게 바꾸지? t로 묶어준 다음에 1-lnt라고 쓰자고? 근데 1-lnt가 누군데? 여기 있잖아. 1-lnt의 값이 n인가요? 그럼 문제는 여전히 남네. 아이, 귀찮게 t도 구해야 돼? lnt라고 한 녀석의 값이 1-n? t의 값은? 그럼 따라서 이 값은 n 곱하기의 1-n승인가? 이 값을 분자 분모에 대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의 값이 n 곱하기 2의 1-n 분모의 값이 누구야?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대입했더니 약분하면은 2가 남아요? 계수 비교했더니 되신 거 맞죠?
선생님 아까 얘기할 때 하나 빼먹었다. 아까 2022년 건가 제시문에서 극한값 무한대분 무한대꼴에 극한값 구할 때 분모의 최고치로 나누기 해가지고 극한값 구한다고 설명이 나왔었잖아. 그때는 여기서 넘어갈 때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기 한 걸로 설명해야 돼. 제시문 사용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무한대분 무한대꼴에 무한대분 무한대대 설명 안 했으니까 완벽한 답을 쓰려고 한다면은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기 해서 이렇게 나왔다가 쓰던지 그렇게 쓰는 게 완벽합니다. 그런데 상위권, 최상위권 학교들은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지 않는데 중위권, 중상위권 학교들은 트집 잡아. 자, k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난 직선이 있고요. a, lnl이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로그 함수에서 접할 이거 우리 외우고 있는 거 아닌가? 외우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외우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지수함수의 값은 그래프가 y는 2x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입니다. 나는 원점에서 접선을 그어주고 싶습니다. 원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 좌표가 누굴까요? 아직 안 해오고 있다고요? 접점 좌표 1,입니다. 기울기 값은 누굴까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로그 함수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lnx라는 녀석의 값은 저 지수함수의 값을 저 y는 x 대칭한 역함수죠?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을 갖다 그었습니다. 교점 좌표의 값이 접점 좌표가 누구죠? 기울기는 누구예요? 이건 외우고 있는, 기본 외우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안 풀어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술을 해야 되니까 서술할 건데 문제 구한 거는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로그 함수의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위에 거 다시 반복인가? 이거 다시 재활용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문제 1-1에서 접선을 구했었고 그 접선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 여기다 뭐 대입할 건데? 문자를 바꿨어야 되냐? 에이씨, A로 바꿨어야 되네. 여기서 A라고 이겼으니까. y-lna a분의 1 x-a인데 여기다 원점 대입한다고요? 이게 원점을 지난 직선이니까요. 원점 대입했습니다. 맞아? 빵 대입은 맞아요? 따라서 a의 값은 인가요? 그때 a의 값은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k 값 구하라고요? k의 값은 기울기야? 접점 좌표가 누군데요? 네. 로그 함수한테 2 대입해서 1 나오니까요. 그럼 기울기가 누구냐고요? 원점과 2,1의 기울기는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고 외우고 있는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는데 그 로그 함수하고 x축하고 x 그림 그려야지 알겠네. 세 번째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증가하는 로그 함수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x는 a라고 하는 선이 있다고요? a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때 둘러싸인 면적 S1이 누구라는 얘기야? 로그 함수 x축 x는 a로 둘러싸인 면적 어디서부터? 1부터 2까지 lnx만 적분하면 돼요? 이해된 거 맞나요? 첫 번째 S1의 값은 여기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게 요구한 거는 lnx라고 하는 녀석과 방금 전에 그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하고 a의 제곱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원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접점 좌표가 너 접해. 접점 좌표가 이렇게 될 건데 2제곱으로 둘러싸인 면적 로그 함수하고 여기 넓이 그럼 S2의 값이 누군데요? 인테그럴 2부터 2제곱까지 2분의 1x 빼기 이걸 지금 적분하시라고요? 적분해가지고 S1, S2 따로따로 구하세요. 첫 번째 거 적분 뭐 1도 아니네. 적분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하면 빵인가? 1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S2 구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x인가요? 괴롭다, 괴로워, 이제. 2제곱 대입했더니, 세제곱이야? 그 다음에 2제곱 대입하면은, 이제 2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건가? 그래서 2분의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이게 두 번째 거의 답이네요. 산수 문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측정하고 싶었던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험 보는 애들 중에 틀린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1-3번 문제가 이것도 서술을 잘해야지 감점 없이 완벽하게 맞을 텐데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 위에 두 점 P점과 Q점이 있는데 P점, Q점의 x좌표가 각각 x1과 x2인데 x1이 더 작습니다. 로그 함수인 위에 있는 점 P1에서의 접선과 로그 함수에 있는 점 P2에서의 접선이 만난 점의 좌표가 R점입니다. 그때 문제를 푸세요. 탄젠트 값을 덧셈 정리로 구해보세요. 내용상으로는 별거 없는 것 같긴 하다. 그림을 조금 과장되게 그려야지 그림이 이쁘게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조금 과장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했나? 너무했다. 자,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x1과 x2가 있는데 x1하고 x2의 대소관계? 여기가 x1이라고 하려고요. 여기가 x2라고 하려고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그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접선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가 R이라고요? 잘 그리고 싶다. 잘 그리고 싶다. 네. P1이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과 P2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의 값이 R점입니다. 알고 싶은 건 각의 크기가 P1, R, P2란 요만큼의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P1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뭔데? 죽고 싶어요? 욕해도 돼요? 로그 함수 미분했더니 x분의 1 거기다 x1 대입했더니 x1분의 1이죠. 미쳤네 니네 지금. 자, P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울기 알고 있는데 그럼 접선도 알고 있잖아. 맞죠? 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R점의 좌표 궁금한가? R점 좌표가 문제 풀 때 필요한가? R점 좌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R점 좌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탄젠트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 세타라는 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만 궁금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알고 있냐면 난 여기 각을 알아. 여기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여기 각을 베타,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가 뭐야? 탄젠트 알파가 뭐냐고. 탄젠트 알파의 값은 P2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자, 탄젠트 베타의 값은 x1분의 1이야?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탄젠트 값이 기울기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난 탄젠트 스타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난 이게 궁금하잖아 지금. 세타하고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뭐예요? 세타 알파 베타의 관계식.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알파라는 녀석과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이웃하지 않은 네각의 크기의 합이랑 똑같다고요? 그때 세타의 값이 필요합니다. 세타의 값은 이항했더니 이게 좀 그지다. 파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더 큰데? 베타가 더 커? 그럼 양의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파이면 함수 안 바꿀 거잖아. 부호는 2, 4, 5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인가요? 되신 거 맞죠? 덧셈 정리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덧셈 정리 사용했더니 분모의 값은 덧셈 정리 좋나? 이 문제 제시문에서? 자,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알파 베타 순서 바꿀까?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x1 곱하기 x2분의 1의 값이고요. 분자의 값은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의 값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없애면서 바꿨습니다. 분자 분모에 x1, y1만 x1, x2만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x1, x2 플러스 1분의 x1 마이너스 x2 이게 x1, x2로 표현한 탄젠트 세타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오늘 수업은 1-4번까지 풀면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항공대랑 그 다음 게 어느 학교더라? 송실대? 항공대는 이 앞에 거 주여가 2021년, 2022년, 23년 3개부는 기하가 없고 항공대가 그 전에는 2020년까지는 기하 문제 위주로 출제했어. 아무튼 기하가 빠지면서 최근 거 기하가 빠진 것만 쌤이 좀 인수했습니다. 자,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1-4번은 어렵고요. 니네가 함수를 못 그릴 것 같아, 그림을. 함수 fx 값이 ln 1-x분의 1인데 문제의 설명에 따르면 fx 위는 점 원점에서의 접선이 x는 1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p1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접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접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긴 해야 되겠다. 기울기 구했습니다. 이거 구할 수 있나? 미분하면은 1-x분의 1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이게 ln을 미분한 거? 속미분해야 되겠네. 속미분한 게 누군데? 나 지금 속미분, 괄호 속의 거 속미분하고 있습니다. 분자가 누구지? 1 미분하면 빵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게 누군데 이게? 1-x분의 1인가요? 도함수 자체가 1-x분의 1입니다. 이게 도함수도 한번 구해볼까? 이 도함수 구했더니 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 풀려고? 방금 했다고? 이거라고?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뭐야? 정의역은 뭔지 아냐? 함수 fx의 정의역을 알아? 진수 조건에 따르면 0보다 커야 돼? 진수의 값이 0보다 크려면은 x의 값은 그럼 1보다 왼쪽만 그려야 되겠네? 그리고 뭘 대입하면 괄호 속에 있는 게 빵 되지? 괄호 속에 있는 게 빵일 수 있나요? 괄호 속에 있건 빵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 그림 그리려고 하거든? 그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이야. 그림을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인데 이 문제가 선생님 어렵다고 얘기한 거는 니네가 그림을 잘 못 그릴까봐. 이 정도는 하겠지. 미적분 배웠는데.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겁니다. 1보다 작은 쪽만 그릴 겁니다. 이 점선을 x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저 로그 함수의 값은 빵 대입하면 뭐라고요? 원점 지난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림 어떻게 그리지? 1보다 작은 숫자 대입하면 도함수의 보호가 항상 양수예요? 그럼 증가하겠네? 이 그래프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 도함수는 내가 왜 구했지?
이동수 왜 구했어 내가? 이거 부호 뭔데? 부호 양수면 어디로 블록이에요? 이동수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군요? 그럼 그림이 잘은 모르겠는데 느낌상으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아래로 블록이면서 증가함수라며. 아 근데 찝찝하네. x의 값 1로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되지?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 구하려고요. 1 마이너스로 가면 분모의 값이 1에서 1보다 작은 거 뺐더니 0 플러스야? 0 플러스면은 0 플러스 분의 1이 뭔데? 그럼 ln 무한대는 뭔데? 네, ln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점근선의 값이 x는 1이 점근선이겠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림은 다 생각해서 그렸습니다. 문제 요구한 건 원점에서 접선 그렸는데 그런데 그림을 몇 개 그리면 끝날 것 같다. 원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었습니다. 그 접선과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요게 P1. 근데 P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은다고 얘기했나? Y축에 평행하다고 했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Q1? X축에 평행한 선을 연결했습니다. 그 점의 좌표가 지금 Q1인데 다시 Q1의 좌표에서 또 선을 또 그으라고 Q1에서 접선을 또 그으라고 합니다. 접선을 또 그었을 때 아이씨 두 개가 땡이야? 이 점의 좌표의 값이 P2? P2에서 또 X축의 평행선 연결했을 때 Q2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구하라고? 길이? 길이값을 PK, QK의 길이값을 구한 다음에 등비급수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초항이 누군지 공비가 누군지 말면 끝나는 거네? 근데 문제가 있다. 서술형이잖아. 논술이잖아. 그럼 초항 두 번째 항 가지고 공비를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n번째 항을 가지고 증명하든지 이게 등비 수열이 되는 걸 증명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원점에서의 접선부터 구할까? 나 지금 이 빨간색 선, 이 선, 첫 번째 이 선 구하는데 접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이 누구지? 빵 대입하면 기울기가 누구라고? 기울기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선이에요? 이건 y는 x인가요? 그럼 P1이라는 점의 좌표값은 1,1이겠네? 1,1에서 평행한선을 그었다고? y좌표 1로 왔으면 좋겠다고? 뭘 대입하면 1로 오는데? 아 이거 어렵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그지다 그지. 에이씨. Q1이라는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1 나오는 거 맞죠? 얘기가 된 거 맞죠? 접선의 기울기는 누군데? 접선의 기울기 누구냐고? 2 지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여기다 1 대입하라고? x한테 1 대입하면은 이번에는 2 나오는 x좌표를 구해야 되겠네? 2 나오는 x좌표 누군데?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야? 이걸 대입하면은 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가로 길이의 값이 여기가 몇이란 얘기야? 2분의 1? 여기 1은 몇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걸 신뢰해도 돼? 아니 수능 문제였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될 텐데 초항의 값 2분의 1, 공비의 값도 2분의 1 등비급수 계산하면 될 건데 그냥 답일 건데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거야?
PK라는 점이랑 QK라는 점을 가정할까? 촉을 보니까 PK라는 점은 누가 될까? 그럼 QK는 누구야? 이거라고? 그럼 PK, QK 길이는 몇인데? 인지하려고 하는 건 접선 구해야 되겠다. QK라는 점에서의 접선 구하려고요. 그럼 이걸 대입한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야? 여기다 뭐 대입하자고? 1 대입하자고? 1 대입하면 누군데? 그럼 내가 PK 플러스의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고? 1 대입했더니 K 플러스 1이라고? 그때 QK 플러스 1은 누군데? 이게 다 보여준 것 같은데? 그때 PK 플러스 1, QK 플러스 1은 누구라고요? 이러면 이렇다는 걸 알게 됐네. 이걸 문자로 설명해야 돼. 이걸 빼먹으면은 답을 맞춰도 그거는 맞힌 게 아닙니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LK라고 있었나 문제가? 그럼 LK 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시그마 K 값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K 승분의 1? 뭔데 그러면? 1-2분의 1분의 초항도 2분의 1이라고요? 분자분면 2 곱했더니 2-1분의? 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항공대 문제만 좀 쉬웠다. 그때 풀었던 거에 비해서 급 쉽다. 주역이 학교 가겠다. 정직률 맞아요. 너 몇 대 몇인데? 내일 오, 괜찮네. 아, 딴 애들도 항공대 쓰라고 할게. 잘 가세요. 내일 수업은 1시입니다. 네, 잘 가세요. 네, 잘 가세요. 찬준아, 잠깐만 일로 와봐봐. 네, 잘 가세요. 잘 이해가 됐어? 오늘 한 건 되게 쉬웠거든? 근데 오늘 한 건 쉬웠는데 다음에 할 것들은 좀 많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네가 시험 본 학교 중에 시험 범위가 논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근데 시험 범위 정해져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공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이번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면 그건 듣고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미적분 문제인데 미적분 문제 중에 그런 거 있잖아. 곡선의 길이, 저번에 나왔던 건 곡선의 길이. 그게 벡터랑 연관된 개념이거든. 미적분이 시험 범위인데 벡터의 내용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필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번 꼭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할 게 있단 말이야, 중간에. 그런 거 몇씩 들어주고, 만약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있어. 다음 주에 잠깐 보고 있으라면 잠깐 보고 있으세요. 오늘 한 번 다 이해된 거 맞죠? 네, 잘 가세요. 저 실때 아, 맞다. 솔직히 좀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다 해봐, 써봐요. 앉아서 써. 실제 문제는 짧은데 네. 뭘 할 게 많아요.